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력과 산책을 공부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는 정력이 처해 있는 어떤 학문적인 현실, 또 어떤 과제, 또 정력의 저자인 일부 선생의 어떤 사성관계, 또 정력의 구성,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될 어떤 방향, 그런 네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력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오늘이 첫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력이라는 건 서문격인 대역서가 있고, 대역서 안에는 대역서 내용이 들어있고 일부 사실과 일부 사적이라고 해서 일부 선생의 어떤 혈연관계와 그동안 어떤 공로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역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편에서는 15일언이고 하편에서는 11일언이라 크게 세 매듭으로 나눈다면 오늘 저희들이 대역서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첫 시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역서라고 하는 것은 큰 대자에다가 바뀔 역자 차례서자입니다. 크게 차례를 연다는 뜻입니다. 크게 차례를 갖다가 열어가지고 영리를 갖다가 표상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력의 어떤 서문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역서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역서 내용은 현재 이 화면으로 보면은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5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앞에 있는 3구절을 공부하고 또 그에 딸린 천지역수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고로 초조지역과 레레지역이 소위장냐 이시니라, 이건 5번째 시간쯤 돼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위에 있는 3구절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 이해를 하시고 부분을 갖다가 이해하도록 하는 건 주역 공부나 정력 공부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제라 역지위역이요, 역자는 역야이니, 저 책령 역자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저 책령 역자에 대한 역에 대한 저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떻게 표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자는 역야이니 무역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라.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해석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이라는 게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고로 이런 까닭에 초조지역과 레레지역이 소위장냐 신이라. 그래서 아까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제라 역지위역이요, 역자는 역야이니 무역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 3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역서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력의 서문인 대역서입니다. 이 대역서에서는 역학의 근본 문제와 역학의 근본 문제가 천지역수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근본 문제와
천지역수에 대한 설명이다.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하고 하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며 정력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그런 상관관계를 갖다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의 첫 번째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대력서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력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역을 펼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역에 어떤 새로운 명제가 있다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만, 역자는 역하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책력의 날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책력역자라고 해서 책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거기에다가 셀 숫자를 붙여서 역수,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논리적으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천지역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밝힌 것이 바로 정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의 새로운 명제인 역자는 역야라.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가지고 역수로 가지고 역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역자는 역야라고 하는 겁니다. 역과 수에 대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역은 괴상의 논리로 가지고 역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주역에서는 역은 상야라고 합니다. 역은 상야라고 하는 반면에 정역에서는 역수로 가지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 역수의 구체적인 의미가 가장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걸 하나 예를 들자면 간지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간지지를 간지도수라고 하죠. 자, 그것도 어떤 천지역수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역은 역은 상야라고 하고 정역은 역은 역야라고 해서 주역은 괴상을 통해서 역리를 표상하고 있고 정역은 역수를 통해서 표상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예비적으로 숙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라고 하는 것은 자,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역수이지 그냥 1년 며칠의 날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간 운행의 원리를 갖다가 수로 표시를 한 겁니다. 좀 성급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수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역수지 단순히 책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요할편에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중에 역수라는 말을 거론한 어원을 찾는다면 노너 마지막 편인 요할편입니다. 요임금이 이르기를, 그 말이죠. 그래서 천지역수 제2궁하니 자, 있을제자 몽궁자라 하늘의 명이 너한테 있으니 자, 윤직걸중해라. 진실로 그 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중을 붙잡으라는 뜻이죠.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용에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유불급이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의 중을 의미합니다. 자, 주역에서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중도를 의미합니다.
중도를 의미하고 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윤직걸중해라, 또 윤직기중하라는 말이 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을 갖다가 잡아라.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도, 천도를 잡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이 청명역자 헤아릴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와 천도를 붙잡는 구체적인 천명,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바로 역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역수에 대해서는 주역의 관점이 아니고 바로 정역의 관점입니다. 정역에서는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이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는 주역에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나 천도를 갖다가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어요할편에 나오는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하라는 그 중, 또 서경에 나오는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기중해라, 그 중을 갖다가 붙잡아라. 양쪽에서 말하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도와 천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도와 천도를 의미하니까 진실로 붙잡아라는 뜻은 천명을 붙잡아라는 뜻이죠. 천명을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역은 역학의 근본 문제로 역수원리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듣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개념적으로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천지역수에 대해서 선유들의 견해와 한계, 정력에서 보고 있는 천지역수의 어떤 뜻,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려서 충분히 잘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역서의 뜻 안에, 대역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역을 펼친다는 의미인데, 크게 역을 펼친다는 의미 안에 하늘의 시간 운행의 원리, 하늘의 시간 운행의 원리인 천도와 천명을 갖다가 크게 펼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역서는 대역서의 뜻에 크게 펼친다는 의미고, 거기에는 바로 천도와 천명을 크게 펼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이 성제라 역지위역이요. 성스러울 성자를 썼습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성스러울 성자를 쓰게 된 것은, 역수라고 하는 것은 정역에서 역은 역야라고 해서 정역에서는 역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인과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성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제라 역지위역이요. 그래서 성스러울 성자가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성제라 역의 역됨이요. 역이 역되는데 성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세 번째 구절이, 이번 시간에 이 세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역서에서 역학의 근본 문제를 거론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역자는 역야이니
자, 아까 제가 주역에서는 역은 상야라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상 64개 384요를 통해서 영리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고 하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역은 역자는 역야라고 했으니까 역수로 가지고 영리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면 무성이요. 없을 무자 청력역자입니다. 역수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자, 역수가 없으면은 또 역이 없으면 이 역을 조금 축소 해석을 해가지고 1년 기수로만 따진다면 365일 4분의 1, 또 공자직이 360일, 또 일부선생의 일부직이 375일, 그 375일 중에 15를 종공시키면 일부선생이 말한 360과 공자직이 주역 계사상편 9장에 나오죠. 1년 기수는 360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자 기수와 일부 기수가 같다는 것은 일부 선생이 공자의 학통을 개성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가지고 1년 기수가 360일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일부 선생이 쓴 정역의 내용입니다. 자, 역이 없으면, 역수라는 게 없고 책력이라는 게 없으면 무성이요, 성인도 없다는 겁니다.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음이면 역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력이 없고 역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천지역수가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가 없으면, 천지역수가 없으면 성인도 없고, 천지역수를 갖다가 드러낸 것이, 자,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인 역수를 드러낸 게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역수가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수가 없는 거죠. 이 명제를 통해 가지고 역학의 근본 문제를 일부 김항 선생이 정역에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1년 사력 변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역수 변화의 원리까지 이제 정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역자는 역야이니 무역이면 무성이요 무성이면 무역이니라. 여기에 역학의 3대 근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 역학의 3대 근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자, 역자는 역야이니, 그 명제를 제1명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천지역수를 기본 명제로 해가지고 자, 성인지도, 성인지학의 근본 명제가 천지역수에 있다. 그래서 성인지도, 성인지학의 근본 명제가 천지역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명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역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간단한 개념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자, 천도 또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천지역수다.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인이기 때문에
자, 성인이 없으면 여기 없는 것이고 여기 없으면 성인이 없는 거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래서 저 역수라고 하는 것은 또 역수원리, 천지역수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력 공부를 해나가면서 천지역수라고 이렇게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도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천도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성인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많은 선유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수에 대해서 이 역수를 해석하는데, 자,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적인 또는 사시의 변화로 이렇게 보고 왕위 계승의 순서로 봤습니다. 왕위 계승의 순서. 그래서 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말합니다. 순아,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해라. 하늘의 명이 너한테 있으니 진실로 그 중 천명을 갖다가 받들어라. 그래서 그 구절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왕위 계승의 순서로 본 겁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어떤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천지역수의 역수의 뜻이라고 대다수들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서경의 홍범편에서 서경 홍병편에서 세라고 하는 것은, 자, 서경 홍병편의 마지막에 역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이후에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세자죠. 이 세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보고 말하고 서경 홍변편의 주석입니다. 사시의 차례가 바로 세다. 자, 그리고 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월 성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역수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 역수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헤아리는 방법이 역수다. 이렇게 정력의 관점 아닙니다. 서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경의 주석에서 역수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그래서 여기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음해자와 초하루 삭자. 자, 그래서 금음과 초하루를 보고 말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어떤 도수를 보고 말을 하고, 성진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인데, 자,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별, 그걸 갖다가 경성이라고 그러죠. 떠돌이 별, 그걸 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천지운행의 원리를 갖다가 헤아리는 것이 바로 역수다. 그래서 천지운행의 변화를 갖다가 근원적인 어떤 변화의 원리를 헤아린 것이 바로 이제 역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력의 천지역수를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천지역수 시간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논어에서 말하는 역수의 뜻, 서경에서 말하는 역수의 뜻, 이런 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수업을 갖다가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개념적인 얘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수를 갖다가 다른 말로 전보라고도 합니다. 이 전보라고 하는 건 이 여러 가지를 헤아리는 걸 보고 말합니다. 여기서 점점자가 들었다고 해서 점을 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역에서 극수지례지위점이라고 하죠. 헤아릴 숫자죠. 헤아림을 다해서 다가옴을 아는 걸 일러서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길가에서 뭐 보고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수는 전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헤아리는 방법이 바로 역수다. 아마 이런 뜻에서 왕위개성의 순서, 사계절의 변화, 왜 세라고 하는 것은 사시의 변화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학자분들이 정력 출현의 이전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이 논어의 주석이나 요할편 주석이나 또 서경의 주석의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역수의 뜻을 해석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말 정력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역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역학의 근본 문제요. 역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떠나서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역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데는 이 정도쯤 이해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말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칠판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정력에서는 이것을 역학의 근본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가, 역학의 근본 문제라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 또는 종래의 학자들의 어떤 주석과는 달리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또 기수의 변화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수가 변한다는 것은 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지기는 366일이요, 순지기는 365일 4분의 1이고 공자지기는 360일이라는 게 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수 변화가 단순히 날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 천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력의 내용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의 명제가 성인지도 성인지약. 자, 지역이나 정력은 성인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쓴 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성인지학이라고 합니다. 그 성인지도의 근본 명제가 천지역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 제1의 명제고, 두 번째는 역도를 자각한 주체로서 성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역 공부할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을 자각한 사람은 성인밖에 없는데 역도를 자각한 주체로서 성인을 제시하고 천지역수가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는 것을 제2의 명제로 정력에서는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의 명제가 바로 천지역수가 없으면 성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의 명제입니다. 역수성통이 선천이 성인으로서 전성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는 성인이 예수나 공자나 마오멧이나 석가 네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말하는,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성인, 주역에서 말하는 성인, 정력에서 말하는 성인 조금씩 다릅니다. 또 사기에서 나오는 성인, 18사략에서 나오는 성인, 중국에서 나온 역사책에서도 성인에 대한 그 이름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세계사적으로는 4명밖에 없는데 역학적인 측면이나 중국사적인 측면에서는 14명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4명의 성인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14명의 성인의 학통을 갖다가 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키고 동의를 얻는데 더 어려움에 부닥치곤 했습니다. 정력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기망 선생이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학통을 개성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명확한 논거가 없고 또 명확한 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성인에 대한 것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14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후천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성인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후천성인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성되지 않았다면 성학으로서의 역학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인지도, 성인지학을 간단하게 성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지은 학문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성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복희씨가 8개를 만들고 64개를 만들고 문왕이 계사를 만들고 주공이 호사를 만들고 공자가 12걸 만들어서 4사람의 성인이 주역을 만들었으니까 성인지학입니다. 성인지학이라 그걸 성인이 만든 학문을 공부하는 걸 성인지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력도 학통을 개성해서 만들었으니까 성인이 만든 거나 진배 없다라고 본 겁니다. 진배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성인이 선천성인의 학통을 전성하지 않았다면 성학으로서의 역학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의 명제에서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라는 제3의 명제가 성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1의 명제는 성인지도의 근본 명제가 천지역수에 있다는 제1의 명제가 설정이 됐고요. 제2의 명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역수가 없다면 성인도 없고 제3의 명제란 성인들의 학통을 개성하지 않았다면 역학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역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정력에서 말하고 있는
역학의 근본 문제 제기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정역은 역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역은 역야라고 한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앞뒤가 조금 이해가 가셨으리라 싶습니다. 그래서 역은 역야라, 역은 역수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낸다. 그리고 성인이 없으면 자 역도 없고, 역이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 그 두 가지 구절을 더 첨가해서 3대 근본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반증하기 위한 논리로서 자 금화교역, 선우천 변화원리, 금화정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역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명제를 따져봤을 때 역학은, 여기서 말하는 역학이라는 것은 정역의 관점에서 주역과 정역에 대한 걸 역학이라고 합니다. 왜? 정역과 주역은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상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학은 성학이라는 결론을 갖다가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성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성인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14명의 성인의 학통을 개성한 사람이 바로 일부기망 선생이 개성을 해서 정역을 갖다가 썼다. 그게 정역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14성인에서 플러스 후천성인인, 근책성인인 일부기망 선생이 이제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사마천이 쓴 사기에서 말하는 14성인이 또 18사략에서 나오는 14성인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정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역에서 말하는 14성인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역이라는 책은 어떤 14명의 학통을 개성했느냐? 첫 번째가 유소입니다. 자, 그러고 수인이죠. 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복희, 신롱입니다. 황제죠. 자, 그래서 그 5명에다가 자, 요순, 태평성대의 상징이 요순 시대죠. 그래서 요임금,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입니다. 자, 그리고 탕임금이죠. 하나라를 세운 사람이 우임금이고, 탕임금은 언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기자, 문왕, 그리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과 자, 공자, 주공, 공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역에서 말을 하는 14성인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역에서는 저기에다가 주공까지 넣어서 공자까지 15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참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제 소견에는 주역을 공부할 때는 주역을 기준으로 15성인을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역을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역 공부를 해 나가는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역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부 기망 선생이 이 14명의 성인의 학통을 개성했다는 겁니다. 자,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자에게 직접 공부를 배운
제자들이 있겠죠. 공자의 인품과 공자의 학문을 흠모해서, 흠모하고 존경해가지고 사사로울 사자에다가 맑을 숙자 대신에 그리워할 숙자, 존경할 숙자를 써서 사숙제자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일부기망 선생이 14명의 성인들의 인품과 학문을 사숙한 제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결론 내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대역서의 앞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역서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역을 크게 펼치는데, 그 크게 펼친 역 안에 천지역수인 천도와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대역서 세 번째 구절에 역자는 역하고, 역이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는 그 구절을 두고, 정역에서는 역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 그 구절을 놓고 기존의 역학의 어떤 관점에서 새로운 역학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갖다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리는 주역같이 개상으로만 영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역수로 가지고 영리를 드러낸다. 물론 주역에서도 개사편에서 상과 수와 병과 수로서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헤아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문제가 천지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는 그러한 성인들의 학통을 갖다가 개성한 것이 역학이다. 그런 세 가지 문제를 갖다가 근본 문제로 제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정리를 한 내용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천지역수의 개념을 이번 시간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을 거론했던 천지역수에 대해서, 과연 천지역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과거의 학자들은 천지역수를 어떻게 해석했으며 한계점은 무엇이고 정역에서 말하는 천지역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